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전 충청팀의 장재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4월 10일 총선과 함께 치러지는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재선 후보를 만나보러 왔습니다. 김재선 후보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 선거 때문에 아주 바쁘시죠? 예, 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예, 어디 많이 다니시는데 분위기는 좀 어떠신가요? 분위기는 엄청 좋죠. 엄청 좋습니까? 초기에는 말씀들 잘 안 하셨는데 선거 일자가 가까울수록 윤 정부에 대한 심판 꼭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중구청장 선거가 가치 있는 걸 모르시는 분이 적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다들 많이들 알게 되시고 그 공천 안 한다더니 빨간 옷 입고 다니는 어떤 후보가 있다.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비판해 주시는, 그러면 안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시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제가 간단하게 후보님 소개를 하고 이렇게 또 네.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죠. 후보님이 1963년생이고 대전 출생입니다. 네. 중구에서 태어나셨나요? 아니, 태어나기는 동구에서 태어났죠. 아, 예. 중구에 그럼 오래 사셨나요? 한 30년 살았어요. 아, 오래 사셨군요. 예. 충남대 행정학과를 중퇴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학생 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되신 거죠? 예, 저 대학 2학년 때 12.12 군사구태타와 광주 학살을 규탄하는 유인물을 몰래 뿌렸는데 네. 그렇게 잡혀가지고 잠시 감옥을 다녀왔습니다. 아, 민주화 운동을 좀 세게 하셨군요. 아, 그 뒤로 그 대전 민주청년회, 그러니까 민청 부회장을 좀 하셨고, 대전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도 하셨고, 사단법인 풀뿌리 사람들 상임이사, 대전시 사회적 자본지원센터장, 그다음에 희망제작소 소장,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장, 세종교육감 비서실장 등 이렇게 화려한 일을 하셨는데, 주로 이제 시민운동이나 그 풀뿌리 운동 이런 걸 주로 하셨는데, 지난 2월 초에 민주당 영입 이제 17호로 입당을 하시고 이제 출마를 하시면서 정치에 입문을 하셨어요. 네. 왜 정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셨는지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직접적 계기는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래요. 이제 부자 감세하고 세수 추계를 잘못해가지고 국가 재정이 많이 구멍이 났어요. 그러면서 지방 교부금을 많이 줄였습니다. 6조 8천억 정도 24년에만 줄였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부자 감세를 하면 가난한 사람들하고 지방에 증세가 돼요. 그래서 이제 대전시도 받던 돈 1,600억이 줄어들어서 올해만 빚을 2,400억 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해놓고 또 지방시대 선포식 같은 걸 해요. 그랬죠. 그러니까 대전에서 했죠? 대전도 행사를 하고 이제 공식 선포는 이제 부산에서 했는데요. 네. 뭐 말만 하면 반대로 되는 거죠. 오히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라고 지방시대를 선포하지만 지방을 죽이는 행태 이런 걸 좀 견디기 어려웠고, 특히 지난 코로나 때 우리 골목상권 지역 경제를 지키는 버팀목이 됐던 게 지역화폐예요. 이게 대전시 같은 경우는 국비 보조를 받은 예산을 사람들이 못 쓰게 만들어가지고 80억 중에 60억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태는 정말 견디기가 어려운 게 있었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방의 위기를 많이 얘기하는데, 제가 사는 데가 중구였는데 중구구청장이 마침 국민의힘 분이 당선되셨었는데 당선 무효가 돼서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지방자치, 문제를 해결하는 지방자치를 좀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는 권유들이 있어서 이번에 입후보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때문에 그러니까 입문을 하셨다라는 취지나 다름없는데요. 출발은 그렇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지금 총선에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주로 네.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우리 민주당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 승리를 우리가 염원하는 거거든요. 민주당이 부족한 점도 있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은 이대로 가면은 나라가 결단나고 민생이 정말 어려워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를 혼내키 주는 회초리를 들어야 된다, 이런 게 우리 국민들의 뜻인 것 같고요. 다른 한편은 우리 지역적으로 보면 원도심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거든요. 구도심, 원도심 이렇게 부르는데, 도시가 팽창하고 성장하면서 원래 있던 도시의 성장 잠재력을 다 신도시가 가져가요. 그래서 이른바 도시 이중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 이중화 현상에 대해서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도전도 제가 한번 꿈꿔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중구청장 선거란 말이죠. 예. 어찌 보면 총선과는 조금 그 결이 다를 수도 있는데 이 중구청장 선거는 어떤 의미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첫째는 우리 국민의힘 구청장이 그 재산 신고를 잘못해서 행정 공백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흐트러진 자치행정의 본령을 바로 세우는, 특히 그 와중에 당선 무효되고 나서 2달여간에, 2달 조금 넘는간에 부구청장을 3번 바꿨어요. 아, 이번에 이게 무소속으로 출마하신 분. 분이 절대 출마 안 합니다 이런 얘기 하다가 네, 또 그렇죠. 출마하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책임이 있는 데는 공천 안 한다고 했는데 본인이 뭐 선거 끝나면 국민의힘 가겠다라고 밝히고, 국민의힘 시당에서는 또 지지한다고 밝히고, 이거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의 흔들림, 또 시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정치의 도구로 행정을 쓰는 것, 이런 거 좀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8억 3천만 원 내외의 재선거 비용을 결국 주민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원도심 활성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백약이 무효였어요. 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중심에는 시민들, 원주민들, 정주민들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시민을 위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일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 문제 어떻게 해결할까를 직접 시민들이 제안하고 그것을 가지고 공무원과 대화하면서 실현 가능한 대안을 만들어가는 과정 관리보다는 뭔가 선심성으로 뭔가를 막 풀어내는 방식으로 해서 정착이 안 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걸 좀 제대로 하는 중구청 좀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네. 말씀 중에 얘기가 좀 잠깐 나오긴 했는데요. 예. 한동훈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자기네 당에 귀책 책임이 있으면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국민의힘 후보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무소속 후보가 자기가 국민의힘 후보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국민의힘은 오늘 지지한다는 그런 발표도 했어요. 이게 참 어찌 보면 이게 국민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제 우리 정부 여당이 말만 하면 반대로 하니까 저는 그러려니 하는데 정말 국민을 대상으로 기만하는 거고 사기 행각을 하는 거죠. 사기다. 네. 이거는 정치 도의에도 또 책임 정치의 원리에 맞지도 않고, 부구청장이 멀쩡하게 있던 분을 경질을 해서 대덕구 부구청장 하던 분을 데려다 놨거든요. 네. 그리고 그러면은 출마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출마 안 한다고 했다가 출마를 그렇죠. 했고, 네. 그리고 부구청장 신분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 사무실 개소식에서 피켓을 들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건 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요. 논란이 좀 있었죠. 예. 뭐 최종 결정은 선관위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은 시민을 우습게 하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언론에서는 주로 꼼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꼼수죠. 또 우리 시민들이, 유권자들이 지혜롭게 잘 판단해서 심판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중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요. 중구의 지금 기분 좋은 변화, 이런 것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고 있거든요. 김재선이 중구청장이 됐을 때 어떤 기분 좋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면 될까요? 우선 시민의 생각이, 또 시민의 뜻이 구정의 핵심이 되도록 하는 걸 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되고 시민과 공무원의 대화가 대안이 되는 자치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고 싶은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에 돈이 없는 게 문제다, 이렇게 자꾸들 걱정들 하시는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적은 돈이지만 지역에서 순환이 돼야 됩니다.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거든요. 지역화폐를 고도화하는 것 같은 방식으로 지역의 돈이 지역에서 잘 순환되도록 하는 경제, 이런 거 만들어 가보고 싶고, 또 우리가 이제 한 번 배워서 평생 먹고 살던 시대가 끝났고 한 3번쯤은 배워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평생 학습 도시로서의 중구,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도시를 좀 만들고 싶고, 기후위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온실가스도 줄이고 생활비도 절약하면서 일자리도 만드는 미래 세대를 위한 전환 같은 거를 준비하는 중구청이 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일하고 우리 지역의 문제를 잘 해결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구청, 문제를 해결하는 공무원 조직 이런 걸 좀 만드는 데 앞장서 보고 싶습니다. 이 중구의 굉장히 큰 현안 중에 하나가 보문산 개발입니다. 이게 네. 대전시나 또 중구에서 보문산 개발과 관련해서 그동안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제대로 된 게 없었고, 이장우 시장이 들어와서 굉장히 속도를 내면서 타워도 만들고 거기를 개발하려는 것이 있어서 그런 계획이 이제 환경단체하고 갈등이 좀 있습니다. 중구청장이 되신다면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까요? 보문산 개발이 문제가 아니고 보문산 개발을 핑계해서 지역 자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나 하는 게 없는 사기극이에요. 대전시가 대전시의 계획을 대전시가 무슨 케이블카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기본 계획이 민자 유치잖아요. 민자 유치가 안 돼요. 케이블카 설치가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95% 정도가 적자예요. 그러니까 민자 유치를 해서는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마치 무슨 보문산을 어떻게 엄청 키우는 것처럼 만들고 얘기하고 그런 게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봐야죠. 우리 보문산 뒤에 뭐 자연 휴양림 만들 계획도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을 늘 대전시가 발표하지만 실효성 있는 재정 투자 계획, 실행 계획,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정주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까 이런 계획이 하나도 없어요. 보문산을 핑계로 자기 생색내기 하는 꼼수 정책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1호 공약으로 동장 주민추천제 그리고 개도지 폐지를 이렇게 내놓으셔서 많은 언론에서 이거 좀 산뜻한 그런 공약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공약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핵심은 시민의 제안이 정책이 된다라고 할 때 시민 일반 주민들 기준으로는 구청이 좀 멀어요. 동에서부터 밀접하게 상의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하던 동장이 아니라 동장 후보자들이 우리 공무원 중에 동장 후보자들이 이런 걸 해보겠습니다라고 제안하고 주민들이 토론하고 투표로 후보자를 추천하면 임명하겠다. 이른바 구청장의 인사권한 일부를 주민에게 돌려드리는 건데요. 근데 일부 또 오해가 있어요. 그걸 민간인들을 다 데려오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고요. 공무원 중에 5급 사무관 상당 지위를 가진 분 중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요. 어떤 좋은 제도도 초기에는 시범적인 실시를 통해서 문제점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를 제도화를 해야 되거든요. 한두 군데 정도 우선 실시해보고 보완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공모를 추천제로 해서 동장을 뽑았는데 그럼 뭐 특색 있는 사업도 하고 주민들과 뭔가 함께 할 때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개도지라고 해서 지역 신문들을 통반장님한테 구청에서 사서 놀아주는 건 정말 부시대적인 일이거든요. 그거부터 폐지하면서 그런 예산으로 동별로 특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공약한 내용입니다. 요즘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고 그랬을 텐데 혹시 뭐 시장 같은 데도 많이 가시나요? 그럼요. 우리 전통시장, 재래시장 상권이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 군데 가고 있죠. 네. 같은 데 또 가고 같은 데 또 가고 그렇습니다. 시장에 갔더니 어떻게 반응이나 또 요즘 물가 같은 거 걱정 많이 하시는데 어떠시던가요? 전체적으로 경기가 안 좋고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소득은 오르는 게 없기 때문에 원래 보통 우리 상인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2월에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 대학 등록금도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세금도 내야 되고 어려운 때라 장사가 2월에는 어차피 어렵지. 그래서 3월이 돼도 똑같다. 그런데 엄청난 그 물가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출을 줄여나가는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재래상권에 대해서 전통시장 또 골목상권에 대해서 정말 부흥시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한다. 그래서 제가 뭐 엄청난 걸 고민하려고 그랬더니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세요. 지역화폐라도 빨리 다시 해달라. 네. 지역화폐라는 게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주는 거고 저 상인들에게는 물건을 많이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니까 그래서 지역화폐를 고도화하는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대파 한 단 가격인데요. 중구는 대파 한 단이 얼마 정도 하나요?
저도 이제 그 SNS에 이거 찍어서 올렸는데요. 3,700원 하더라고요, 1kg. 875원은 없던가요? 그래서 가봤더니 제가 사는 데가 석교동인데 뭐 도저히 찾을 수 없는 가격이고. 네. 근데 대파 가격이 싸다 비싸다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이 875원짜리 파를 들고 네. 물가에 대한 얘기를 한다는 합리적이라고 하셨죠. 네, 그런 인식이 문제죠.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청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구경하고 관찰하는 태도거든요. 국민과 함께 살아가는 태도가 아닌 게 우리 국민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조국 혁신당 바람이 전국적으로 뜨거운데요. 대전 지역에서도 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우선 우리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이제 우당이잖아요. 네. 지역구에서는 후보를 내지 않고 비례대표만 내는 당이기 때문에 더 빠르고 깊은 변화를 원하는 우리 민주당원들은 비례대표의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마음도 숨기지 않는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네. 그래도 민주당의 우당이 아니라 버신당이 아니라 민주당의 본령 자체를 제대로 가져야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점도 우리 당원들이 잘 이해하실 거로 믿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국 국민들한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원도심이고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 계속 어려워지거든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지역에 좋은 자원들이 많다. 장점을 살펴보게 되고 그 장점을 어떻게 살려나갈까 시민들과 함께 우리가 상의하고 도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국회의원 전석을 당선시켜 주시면 전국의 모든 도시가 이중화되고 있어요. 원도심, 구도심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구도심의 재정 교부금이나 특례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제가 요청도 하고 협조를 구하려고 합니다. 제가 민주당 중앙당에 원도심 활성화 특별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일반 지자체랑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 지역의 지자체에는 재정 지원이나 사업에 대한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법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마 우리 7분의 대전 지역 국회의원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까지 함께 해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문제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장점을 만들어가지 못하는, 장점을 키워나가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닌가. 그런 도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민생 폭망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 정부가 여기에 대하는 태도가 너무 무능하고 관심이 없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대파 가격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우리 국민들은 투표로 이 무능한 정권을 대파하겠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폭망한 민생의 무책임한 정부를 투표로 대파하는 일에 중구청장 후보 김재선 저도 앞장서겠습니다.